네, 드디어 1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팔품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총 8개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중에 우리는 처음에 명사편을 갈 건데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 이거부터 중요해요. 우리 품사라는 말을 여러분 학교에서든 아니면 학원에서든 아니면 어디선가 들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품사라는 거는 이거예요. 그냥 뭔가 뜻이 뭔가 비슷한 단어끼리 모아놓는 명칭을 얘기한다. 그래서 팔품사는 수많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단어들이 공통된 특징에 따라서 총 8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씩 보면요, 명사라는 건 여러분 쭉 눈으로 읽어봐. 뭔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들 있죠? 이런 걸 우린 명사라고 합니다. 대명사는 여기 대자가 대신하다 라는 뜻이 있어. 대신하다. 그래서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걸 대명사라고 해요. 나, 너, 그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가볍게 가는 거야. 동사라는 거는 우리 뭐뭐다 라고 끝나는 단어 있죠. 먹다, 자다, 뛰다, 뭐 공부하다, 운동하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동사라고 하고요. 형용사는 요런 말들이에요. 그리고 부사라는 건 요런 말들이에요. 여러분 형용사랑 부사의 차이를 일단 아시겠죠? 요런 느낌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배울 거니까요. 그 다음 전치사라는 거는 우리 한국말로 요렇게 우리가 쓰일 때 있죠. 요런 단어들의 집합을 우리는 전치사라고 얘기하고요.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거고요. 접속사는 이런 말이고요. 감탄사는 말 그대로 감탄할 때 쓰는 말이다. 그 중에서 우리는 뭘 배울 거다? 오늘 명사를 배울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려가 볼게요. 명사라는 건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이름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잖아.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을 부를 때 쓰는 단어다. 그래서 사람 이름들, 소녀, 강아지, 책상, 태양, 사랑, 뇌, 이미지, 빵 이런 말들이 딱딱 떨어지는 이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명사라는 거는요, 크게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여기 중간에 뭐 사과, 책상, 열쇠, 책, 연필 이런 것들은 우리가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셀 수가 있죠? 이렇게 구분하고요. 셀 수 없는 명사는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얘네들의 뭔가 느낌이 보이시겠어요? 요런 말들은 우리가 좀 더 추상적인 느낌이라서 뭔가 1개, 2개, 3개, 3개 되게 어렵고요. 우리 이순신 장군님 하면 세상에 딱 몇 분밖에 없어요? 딱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딱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요런 명사도 우리는 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강도 우리가 아는 그 한강 1개밖에 없고요. 물과 우유 같은 거는 뭔가 물질 같죠. 우리 물을 셀 수는 없죠. 그리고 치즈 같은 것도 맨날 여기 떼어지고 하니까 셀 수가 없고요. 딱 1개, 2개로. 그렇죠? 금이나 종이 같은 것도 무수히 쪼개질 수 있는 거니까 셀 수가 없고요. 우리 돈 같은 것도 너무 세계에 다양한 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맨날 무한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따로 셀 수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는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게 있는데, 셀 수 없는 명사는 크게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고유 명사라는 건 고유하다. 세상에 1개밖에 없다. 세상에 오로지 1개밖에 없는 것. 1개밖에 없는 것. 이런 걸 우리는 고유 명사라고 하고요. 추상 명사는 좀 추상적인 느낌. 사랑, 아름다움, 행복, 우정 이런 것도 우리가 뭔가 1개, 2개, 3개 이렇게 색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걸 추상명사라고 하고요. 물질 명사라는 건 물 같은 거, 우유 같은 거, 빵, 치즈, 종이, 금 이런 거는 엄청 다양하게 우리가 쪼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셀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 기타 명사는 우리 가구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뭐 장롱, 서랍 이런 것들 되게 무수히 많이 쪼개지기 때문에 가구도 셀 수 없다. 그리고 돈도 셀 수 없고, 우리가 짐 들고 다니잖아요. 짐도 얼마만큼 담느냐에 따라서 짐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사에는요, 여러분들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단수는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그냥 1개를 얘기하는 거고, 복수는 2개 이상을 말할 때 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 펜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펜이에요. 그래서 원 펜, 하나의 펜 이렇게 셀 수 있고요. 그리고 어 펜도 하나의 펜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즉 여러분 어랑 요 원이라는 거는 둘 다 하나라는 그런 뜻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옆에 볼까요 여러분들? 요 복수라는 건 2개 이상을 선생님이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요 복수는 이거 보세요. 펜이 우리가 알고 있는 펜인데 복수니까 뭐 2개라는 뜻이죠. 즉 2개의 펜인데 펜이 1개예요, 2개예요? 2개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펜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왜냐? 2개니까 펜들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요 들이라고 쓰이는 요 표현을 영어는 요 s를 붙여주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의자를 영어로 chair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chair 뒤에 선생님이 이렇게 s를 붙이는 순간 우리는 이거를 의자들, 그러니까 최소한 2개 이상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pencils, 연필들, 책들, 뭐 날들, 소년들, 장난감들 요렇게 쓰는 게 우리는 복수 표현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s만 붙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요 밑에 보세요. 요 밑에는 때로는 es를 붙여야 될 상황이 생긴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조금 귀찮은데 우리 버스 이렇게 s로 끝나는 명사 있죠. 버스나 드레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요 뒤에 es를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buses, dresses 이런 거는 여러분들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했냐면 본인들이 발음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요 버스 선생님 버스 뒤에 요 위에서 한 것처럼 그대로 요 s를 하나 더 붙였어. 그러면 버스스 발음이 되게 스스 이상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buses, dresses 이렇게 붙인대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x, ch, 치 발음 그리고 o 발음으로 끝나는 영어 단어는 뒤에 es를 역시 붙인다 라는 건데 여러분들 요거는 쌤이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자세한 거는 여러분 문제집이나 학원에서 좀 프린트로 따로 연습하고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y로 끝나는 말들은요 i로 고친 다음 es 여러분 패턴을 그냥 기억을 가볍게 해주시면 되고요. knife, F로 발음되는 거, leaf, F, wolf, 늑대죠. 요 F로 끝나는 거는 V로 바꾸고 ES를 붙여준다. 이런 것도 왜 하냐면 외국인들이 결국 발음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알겠죠? knifes 이렇게 발음하면 이상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knives, leaves, 그리고 wolves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발음을 굴려주려고 만든 규칙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려갈게요. 이번에 우리 복수가 아까 뭐랬죠? 근데 이거야. 항상 짝을 이루어야 하는 명사가 있대요. 복수 중에서. 우리 glasses라고 하면 우리 안경. 우리 안경이란 건 R이 몇 개예요 항상? 이렇게 2개가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꼭 안경이라는 영어 단어를 여러분들이 쓰고 싶으면 glasses 통째로 써야 된다. pants 우리 바지도 크게 보면 이렇게 2짝 있죠. 하나 2개 이렇게 바지. 그리고 scissors 우리 가위라고 생각하면 선생님 그림을 정말 못 그리거든요. 우리 가위도 꼭 2개가 필요하죠. 이렇게 그래서 scissors 그리고 chopsticks 젓가락이라는 뜻인데 젓가락도 항상 2개가 같이 있어야 젓가락이죠. 이런 게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man이 남자예요. 근데요 man이라고 이렇게 스펠링이 바뀌잖아요. 그럼 얘는 해석이 남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여러분 man이 남자인데 여기 뒤에 아까 앞에서 배웠듯이 s를 붙여서 남자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쓰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단어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네들은 따로 불규칙한 형태니까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우리 좀 지루해졌죠. 선생님 빨리 끝낸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관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관사라는 건 뭐냐면 뒤에 오는 명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달할 때 쓴다.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관사에는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관사. 부정이란 건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고요. 정관사는 정해졌다는 뜻이야. 그래서 부정관사, 즉 관사에는 여러분 어나 n이 있고 얘네는 하나라는 의미 그리고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쓰이는 관사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펜 앞에 이렇게 어를 딱 붙이면 하나의 펜이라고 쓰는 이 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관사라고 한다라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n은 언제 쓰냐면 우리 apple 이렇게 애플 할 때 여기 앞에 오는 요 애가 아에 이 오 우라고 발음되는 걸 우리는 모음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아에요라고 발음되는 요런 철자가 앞에 오면 그럴 때는 어가 아니라 n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an apple 요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요 밑에 보세요. 요 정관사는 우리가 그 유명한 더라는 게 있거든요. 더는 기본적으로 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the apple 라고 쓰는 순간 그 사과라는 해석이 되는 거야. 우리 그라는 말은 언제 쓰냐면 딱 정해져 있을 때 그 사과를 가리키면서 그렇죠? 정해졌을 때 딱 그 사과 야 그 사과 먹어 할 때 쓰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이미 언급된 걸 다시 말할 때 앞에 아까 얘기했던 그 사과 얘기야 이런 말이야. 그리고 서로 알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사과를 얘기할 때 더 애플이라고 얘기하고요. 아니면 여러분 마지막 거 세상의 유일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 태양이라고 하면 딱 하나밖에 없죠. 그럴 때 앞에 the sun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태양이 된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a car, a book, a pencil 그 다음 요 밑에 볼래요?
쌤이 아에요라고 발음되는 영어 단어 있죠? 얘는 참고로 hour, 얘가 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발음돼요. 요런 명사들이 이렇게 오면 우리는 그럴 때 an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 말고 an을 써야 된다라는 an apple, an egg, an orange, an hour 이런 식으로 역시 외국인들이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칙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정관사는 더라는 게 있어요. I have a dog. 나는 강아지 한 마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한 마리의 강아지, 우리 한 마리의 강아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이 나왔어. 앞에서 벌써 썼죠. 그런데 이 강아지를 뒤에 문장에서 얘기할 때는 어독이 아니라 더독.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그 강아지가 나를 좋아해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밑엔 이거야. The sun,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태양. The moon,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달. The earth, 우리가 사는 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지구. 이렇게 세상에 한 개밖에 없는 거일 때는 꼭 더를 써줘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마지막 갈게요. 우리 더라는 게 쌤이 아까 더라고 발음했는데 얘가 때로는 D라고 발음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 요거 보세요. 아에 이오우라는 요런 발음 있죠? 요런 영어 단어가 나올 때 요 앞에 쓰는 요 더를 우리는 발음을 D라고 발음을 하는 거야. D. 이거 역시 외국인들이 왜 만들었냐? 본인들이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쉽게 말해서 정리할게요. 이거야. angel이라고 발음되는데 얘를 갖다가 the angel이라고 발음하는 것보다는 the angel이라고 발음하는 게 더 편하다. 얘가 earth예요. earth. 근데 the earth보다는 the earth가 좀 더 부드럽다. 이런 이유에서 나온 발음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명사 파트였습니다.